다양한 질환과 노화까지 불러일으키는 활성산소. 필요 이상의 산소가 왜 위험한 것인지 직접 실험을 통해 알아봤다. 쥐의 최대 수명은 약 3년 6개월로 산소 농도와 쥐의 수명을 비교 관찰하면 공기 중의 산소 농도를 50% 상승시켰을 때 수명이 42개월에서 21개월로 반으로 줄고 공기 중의 산소 농도를 배로 늘리면 일주일밖에 살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La conséquence la plus connue et la plus importante en termes de stress oxydant, c'est ce qu'on appelle l'ischémie-reperfusion. Pour expliquer simplement les choses, lorsqu'un tissu ne reçoit pas d'oxygène pendant un certain temps, il se produit ce qu'on appelle une ischémie, c'est-à-dire qu'il faut qu'il s'adapte à l'absence d'oxygène. C'est pas très bon pour les tissus, mais c'est pas trop dramatique. Ce qui est dramatique, c'est que lorsqu'on redonne de l'oxygène, ce qu'on appelle la reperfusion, il y a une explosion de radicaux libres, donc un stress oxydant extrêmement important, et dans la plupart des situations, on pense que les conséquences négatives, délétères à cette ischémie-reperfusion sont en fait liées à la présence d'un stress oxydant au moment de la reperfusion. Donc vous comprendrez bien qu'on n'a pas pu faire ces études expérimentales chez l'homme pour des raisons éthiques évidentes, même si on sait que c'est une situation fréquente, et donc on a reproduit ça chez l'animal. 활성산소를 통해 몸속에서 일어나는 산화 스트레스는 다양한 질환으로 나타난다. 올해 65세의 한봉원 씨. 그는 평소 사물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증상을 겪어왔다. 단순히 눈이 나빠졌다고만 생각한 그가 뒤늦게 병원을 찾았을 때 그는 황반변성이란 진단을 받았다. 글자가 이제 이중으로 보이고 건물 자체가 좀 꾸불꾸불하게 보이고 이 바둑판이 정사각형으로 보이질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깊이 얘기한다면은 색깔 자체가 뭐 이 노란색이 분홍으로 보인다든지 빨간색이 뭐 벽돌색으로 보인다든지 이런 그런 걸 조금 느끼고 있거든요. 활성산소들이 망막 쥐 조직에 영향을 주고 독성 성분을 주기 때문에 노폐물들이 끼고 그 노폐물에서 2차적으로 나쁜 혈관이 생기면서 황반변성이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부분의 기능이 다 떨어지고 피가 나고 붓고 하면서 가운데 부분의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는, 즉 활성산소를 막지 못하는 사람들이 황반변성을 일으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버님. 네. 황반변성 역시 활성산소가 불러온 질환이다. 녹내장, 당뇨 망막증과 함께 3대 실명질환인 황반변성은 시력에 매우 중요한 황반부에 세포가 죽고 시력 감소를 일으키는 질환을 말한다. 망막 밑에 신생혈관이 자라면서 황반에 손상을 입히고 출혈까지 일으켜 실명을 초래하기도 한다. 60대 이상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최근 발병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활성산소가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은 우리 눈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모든 기관들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각막 혼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수정체가 하얗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수정체가 하얗게 되는 병을 백내장이라고 말합니다. 즉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면서 수정체의 투명도가 떨어지는 것을 백내장이라고 말하고 백내장이 활성산소에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점이 높을 경우에는 활성산소의 유해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뇌졸중을 비롯해서 심장병과 같은 심혈관 질환 역시 활성산소와 깊은 연관이 있다. 프로폴 주세요. 혈압 좀 재보겠습니다.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한번 받아보라 해서 한번 병원에 한번 들렸어요. 혈압이 높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나도 자부했는데 건강하다는 건 자부했는데 높다니까 좀 신경이 써지네요. 그 혈관 내부를 둘러싸고 있는 동맥의 내막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의 두께를 재므로써 이 사람의 동맥경화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있으면 얼마나 심하냐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죠. 평소 건강을 자신했던 김병국 씨도 고혈압 진단을 받은 이후 심장에서 혈액을 뇌로 공급하는 동맥인 경동맥 두께를 측정해봤다. 약간의 지금 부정맥들이 지금 관찰이 되고 그다음에 이 그래프의 높이가 한 45 이상 되셔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모자르게 되니까 약간의 혈액순환 장애가 의심되는 상태시고 그 다음에 경동맥의 내막이
정상인에 비해서 유의하게 두꺼워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동맥경화 진단에 이용되는 경동맥 내막의 두께를 측정해 본 결과 김병국 씨는 동맥경화 초기의 상태를 보였다. 78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자부하던 그였지만 동맥경화는 피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활성산소와 심혈관 질환인 동맥경화는 어떤 관계일까? 산화 스트레스는 단백질의 변성을 유발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혈관에 있는 단백질이 변성을 일으키게 되면은 혈관이 변성을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혈관이 탄력을 잃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탄력을 잃게 된 혈관이 손상되면서 생채기가 나게 되죠. 즉 상처가 나게 되는데 그 상처가 난 부위에 혈소판과 피떡지 그 다음에 기름 같은 것들이 들러붙게 되면은 바로 그게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활성산소가 죽음을 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들과 깊은 관련이 있다. 우리 몸 안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혈관을 막고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등 활성산소의 유해성은 심각한 것이다. 활성산소가 이제 나쁘다는 게 우리 몸을 공격하거든요. 세포를 공격하는데 우리 몸에서 기본 단위가 되는 게 이제 DNA가 있죠. 유전자를 우리 구성하는 DNA를 공격하게 되면 DNA가 공격받으면 돌연변이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돌연변이 세포가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암세포가 되는 거거든요. 또 DNA를 공격하면 이제 세포가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노화가 일어나죠.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질환이고 단백질이 공격을 받으면 이런 면역 능력이 떨어진다든가 또 신체의 기능이 해독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이 저하되는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질환, 만성 질환의 약 90%가 크고 작게 활성산소와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당뇨병이라든가 파킨슨 질병 같은 것도 모두 활성산소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어서 우리가 활성산소를 어떻게든지 없애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